그러면 뭐 소원술이랄까요? 민원이랄까요? 뭐 이런 거 힘듭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는 요청 같은 거 받으신 적도 있으신가요? 그거 많죠. 그거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외출 외박 금지하면서 또 직원들은 나가는데 왜 우리는 못 나가게 하느냐. 백신 맞았는데 왜 못 나가게 하느냐. 외출 외박은 인권 침해다. 그런 민원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 뭐 면회 외출 외박 못하니까 면회하게 해달라. 그 외부에서 가져오는 음식 먹게 해달라. 그 외부에서 오는 음식을 저희가 사실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한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민원이 많이 나왔는데 식당에서 먹는 거 부분을 이렇게 해달라. 뭐 숙소가 이렇게 해달라.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이게 합리적이고 합당하면은 어떻게 하든 해주려고 노력을 했고 많이 해줬습니다. 개선은 많이 해줬고 그렇지 못한 부분 뭐 외출 외박 보내달라 하는 부분은 선수들한테 이리 설명을 하고 또 지도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거는 이리 제안하는 거는 선수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뭐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다. 관리가 괴롭힘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설득을 하죠. 훈련 이리 많이 해야 된다. 결국 훈련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은 근육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리 해야 된다는 걸 자꾸 설득을 하고 합니다. 뭐 민원 나오죠. 그 사람이 몇 명인데 민원이 안 나오겠습니까? 또 그런 애로가 활발하게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쿄올림픽이 열렸을 때는 현장 경기장들 직접 다 도시면서 격려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좀 뿌듯했던 종목 경기장이 있을까요? 제가 제일 좋았던 하고 했던 거는 남자 체조에서 신재한 선수가 금메달 딸 때요. 동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난도를 높게 선택을 해가지고 금메달이 되었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금메달 5개잖아요. 6개하고 7개, 5개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다음 아쉬웠던 거는 그 여서정 선수 네. 또 금메달이 가능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수영에서는 뭐 50m, 100m까지는 1위로 팍 가다가 마지막 체력이 부족해서 떨어질 때 황선우 선수요. 예, 황선우 그 아쉬움이 있었고요. 여자 농구도 같이 가다가 마지막 몇 분 남기고 그 체력의 한계나 이런 걸로 몇 점 뒤지던 거. 그다음 이 역도에서 역도 경기장이 시내에 있었습니다. 신주쿠에 있었는데 메달이 확실하다 해서 막 글로 밤에 8시 넘어서 가고 있는데 역도 경기장에 들어설라 하는데 딱 전화가 오더라고요. 실격을 당했다고. 뭐 다리 힘이 착 빠지더라고요.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 제가 제일 아쉬웠던 종목은 태권도였습니다. 태권도에서 금메달이 2개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쪽에서 평가도 그리 했었고. 근데 마지막에 이 결선에서도 체력이 좀 부족한 게 너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점은 너무 아쉬웠고, 그건 훈련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건 훈련하지 않으면은 체력은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 2월 열린 베이징 올림픽일 텐데요. 이제는 도쿄올림픽을 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 같은데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좀 더 뭐 지난 도쿄보다 나은 성적이 나오려면 어떤 점에 좀 충실해야 될까요? 우리가 베이징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 한국도 엘리트 스포츠가 도쿄, 베이징까지가 저는 조금 내리막을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뭐 훈련입니다. 뭐 어지거지 보니까 쇼트트랙이 해외선 시합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잡음도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저는 팀워크입니다. 팀워크라는 게 뭐 쇼트트랙 한 종목이 아니고요. 한국 체육 전체의 팀워크이고 선수촌의 팀워크이고 그 종목 단체의 팀워크입니다. 모두가 그 팀워크가 맞아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합심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팀워크가 좋으려면 존중이거든요. 존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있었고 그 팀워크를 통해서 뭐 쇼트트랙이 개인 운동입니까? 개인 운동 아닙니다. 태권도가 시합은 개인이 하지만은 훈련 자체는 개인이 아니고 훈련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팀워크를 통해서 베이징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 배구 인기가 하실 때보다 혹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자부가 인기가 너무 치솟아 있는데 남자 배구 인기 다시 되찾으려면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순장 끝나고 나와서 여러분을 만났는데 남자 배구 인기가 너무 없다. 뭐 요새 중계도 안 할란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걱정스러웠는데 우선은 대형 선수 인기가 있는 대형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스타.
예, 스타 선수가 또 그게 제가 뭐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프로 드래프트에서 얼리 선수들이 나오는 게 좀 문제가 있다. 대물기도 전에 나오니까 사라지기도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했는데 대학에서 더 뛰다 와야 된다. 예, 더 만들어지가 와야죠. 그다음은 또 이 삼성화재가 많이 무너져서 그런 것도 있다. 또 라이벌이 없는 것도 있다 하던데 배구인들이 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자 배구고 남자 배구고 중고등학교 팀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선수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점을 갖다가 종목 단체에서 깨닫고 미래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뭐 지금 여자 배구가 아주 인기가 좋은데 멀지 않아 하얀 곡선을 탈 수가 있고요. 어쨌든 뭐 선수들이고 지도자들이고 프로 배구 연맹이고 배구 협회가 다 같이 배구 인기 또 배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열리 있는 과일만 따버리니까 미래가 자꾸 떨어지죠. 네, 한밤중에 톡 쏘는 스포츠쇼 스포츠야. 오늘은 한국 스포츠의 요람인 진천 선수촌을 이끈 신치용 전 진천 선수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스포츠의 시그니처 코너로 이어갑니다. 맞다, 아니다. 자, 현재 신치용 전 선수촌장님은 자유의 몸,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명 백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긴 휴식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일만 했던 나, 백수 생활도 좀 할만하다. 맞다, 아니다? 맞다. 아주 잘 적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휴식기에. 즐겁습니다, 요새. 즐거우세요. 이제 뭐 방역 규제도 좀 풀렸겠다. 여행도 조금 자유로워지고 만남도 자유로워질 텐데 혹시 뭐 여행이라던가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첫째는 뭐 아내하고 여행을 한번 해야 되고요. 저는 집은 돌보지 않고 밖에서 일만 했기 때문에 이제 아내하고 여행을 한번 하고 싶고 팔도를 우리나라도 좋은 산이 많고 한데 저는 제 고향의 산부터 한번 돌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미리 우리나라 좋은 곳, 좋은 산들 좀 다니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뭐 혹시 손녀들과 함께 여행 가고 싶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코로나 전에 손녀들하고 여행을 제가 많이 갔습니다. 다, 저 가족들 다 다르고 많이 갔는데, 이제 그 겨울 들어가면은, 근데 그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겨울에 딸내들하고 같이 가기가 어려운 게 박철우가 꼭 배구를 아직 하고 있어가지고, 그 박철우만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네. 지금 계획은 박철우 시즌 끝날 때, 시즌 끝나고 휴가 때다가 가족들 전체 손녀들하고 사위들하고 같이 가는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여행 말고 따로 좀 해보고 싶은 뭐 취미 생활이랄까요? 그런 것 좀 있을까요? 제가 제 집사람 보고도 그랬는데 같이 요리 한번 배워볼까 그랬습니다. 아, 요리. 제가 요리가 좀 취미가 있습니다. 아, 정말요? 산이나 뭐 운동은 제가 늘 하는 거고 땀 흘리는 걸 늘 좋아하기 때문에 늘 합니다만은 저 원래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정말 맛집 하나 체리 봤으면 하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와. 지금 이제 요리 배우기에는 너무 나이가 좀 들었는데 우리 저 아내 보고 요리 한번 배워봐라 그랬는데 몇 달이라도 기회가 되면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당장이라도 뭐 학원 등록하고 하셔도 충분히 무리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지금까지 해봤던 요리 중에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요리 뭔가요? 여러 가지 요리를 어느 정도는 다 합니다. 다 하고 옛날에 우리 딸들 중고등학교 때도 뭐 소풍 가고 하면은 김밥을 싸주가 이거는 제가 다 했고요. 와. 술안주로 제가 골뱅이 무침 같은 것도 잘 하고요. 두부김치도 잘 만들고 네. 뭐 그런 거 맛은 없더라도 좋아는 합니다. 사모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요리는 뭐였나요? 우리 애들은 지금도 이 주말 되면은 아빠 김밥 한번 먹고 싶다 하면은 제가 김밥 만들고 이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해가지고 같이 먹고 안주 만들어서 막걸리 한잔 하고. 저는 스포츠를 한 16년째 취재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감독님들이 다른 일을 하다가 마지막엔 다시 한번 감독을 하고 싶다. 꽃이 감독이다. 프로스포츠의 꽃은 감독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프로배구 감독 정말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은 감독 다시 한번 하고 싶다. 맞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요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다들 생각을 어떤 제안이냐에 해주시네요.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럼. 그렇습니다. 제가 단장도 해보고 총장도 해봤는데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감독이라 생각을 하고요. 단장이나 촌장은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만 하지. 감독은
작전, 훈련 모든 거를 제가 계획해서 만들고 결과도 제가 책임지고 과정부터 결과까지 제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독이 최고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젊으면 진짜 감독을 다시 해보고 싶죠. 그리고 제가 했던 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다시 보이도 주고도 싶고 제가 그거를 한다 안 한다 지금은 판단을 하기 어렵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는 모르겠는데 집에서는 뭐 안 하길 바라고요. 저한테 누가 묻길래 그랬습니다. 지금 프로 감독들이 다 내 삼성화재 제자들이고 한데 삼성화재에서 저 밑에 선수 생활을 한 사람들인데 내가 한다고 나서는 거는 안 좋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고 그러면은 누군가 자리를 내가 들어갈 건데 그것도 모양이 안 좋은 거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런데 어떤 좀 환경을 만들고 판을 좀 키우는 그런 쪽에 생각은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그거는 모르는 거고 좋은 제안이면 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다 해놓고 나중에 하게 되면 욕을 엄청 먹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들 진지하고도 재미있게 나눠주셨는데요. 도란도란 얘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 땀방울, 피, 눈물 다 흘리고 있을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수촌에 계신 선수들이나 바깥에서 하는 선수들이나 여러분 선수 생활은요 평생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시점 되면 마감을 해야 됩니다.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야지 정말 나중에 보람이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끝나고도 미련을 가지고 후회하는 선수들 많이 봤습니다. 절대 선수는 누구 말에도 귀를 기울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이행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돌아오지 않는 다른 업은요 40에도 할 수 있고 50에 할 수 있는데 선수는 그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미련 없는 그런 훈련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그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 여러분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만이 저는 선수 생활할 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진인사 대천명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기다리십시오. 올림픽 기회란 거 선수 생활의 마지막 꽃이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뭐 메달 색깔이 중요치 않다. 뭐 국위 선양이 중요치 않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수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 흘리시고요. 오로지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전념하십시오. 그러길 제가 기대하고 기원합니다.